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카카오 오늘도 좀 시세가 많이 빠졌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은, 기존에 제가 122,000원에서 125,000원 정도에는 우리가 매수 접근을 좀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이 좀 변경됐습니다. 우리 VIP원님들께는 매수를 일제 금지시켰어요. 카카오를 지금은 매수를 하지 말라.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저점이라고 함부로 논하고 기대서 굳이 그거 조금 저점 한번 잡아보겠다고 들어가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확인 사살하자, 약간 이런 거죠. 무슨 의미냐, 그동안에 지금 시장에서 계속 끼어오고 있는 이런 노이즈들을 좀 해소를 하고 진입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게 저의 어떤 초점이다 라고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시장도 지금 좀 다소 불안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코스피 쪽으로는 그래도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지만,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오랜만에 매수가 좀 기둥이 세워지는 것 같고,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접근을 했던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고 해서 바로바로 반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거는 저점에서 떨어지면 사겠다라는 매수를 받쳐놓은 물량들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또 계실 수가 있다.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는 밑에서부터 가격을 계속 올리면서 사들고 오는, 가격을 지금 현재 가격이 124,500원이면 4,500원, 5,000원, 5,500원, 6,000원 이렇게 자꾸 사 올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저가 매수가 유입이 돼서 진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거지만, 아직은 그런 매력은 크지 않습니다. 수급 또한 밑에서 사겠다고 받쳐놓은 물량들은 많지만 가격을 올리면서 사들고 오는 그런 매수세는 아직까지 유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다림도 때로는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추가적으로도 해볼 것이고, 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되실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도 완전 뭐 빠른 단타나 이런 유형 말고 적당한 수준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보기 좋을 종목 추천주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추천주가 내일 당장 무조건 양봉으로 빨간불 켜서 급등 나오고 이런 종목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그날 아침에 보고 잡아도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이 뭐 터무니없이 그런 뭐 이상한 잡테마주나 이런 매매는 전 잘 안 하기 때문에 좋은 기업들로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면 할수록 수익이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최근에 제가 아세아 시멘트를 대표적으로 좀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12만 2천원부터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 굉장히 또 많이 챙겼었고, 그 밖에 약간 단기적인 성향의 종목들도 수익을 또 다 챙겨드렸습니다. 추천주를 최근에 많이 안 드렸는데 이번에 또 하락장이기도 하고 하니까 제가 몇 개 좀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VIP방 이벤트도 조만간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누구보다 이번 하락장에 대해서 자신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역대급의 기회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께 어그로 끌기 위함이 아니에요. 광고 목적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이 역대급이라는 기회가 정말 여러분들이 연말과 내년 연초까지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정말 파격적인 역대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거를 제가 논리적으로 근거 있게 설명을 다 드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단타수장 VIP방 오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듣고 싶은 것만 들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거예요. 그저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감, 좋아요. 오를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건 좋지만, 오를 수 있는 조건이 오기 전에 먼저 다가올 수 있는 뭐 심한 조정장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면 그 다음 반등장이 오더라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효율적인 부분이나 또 좋은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를 열어드린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입니다. 반드시 기회를 좀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단순하게 차트적으로만 그냥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언젠가 오른다 기다려라 버텨라 이게 아닌, 진짜 기다리더라도 좋은 종목에다 기다려야 되고 좋은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야 여러분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돈을 벌기 위한 주식 투자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그런 쪽으로 지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VIP방에 오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VIP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을 들여서 44만원 60일이면은 이번 하락장 잘 대응하고 반등장에 여러분들이 또 좋은 종목을 안고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벤트를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카카오 일단은 제가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톤을 좀 살리고 싶어서 억지로 약간 말도 안 되는 이 복식 호흡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왜 더 사지 말라고 하느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딱 두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시장 영향이고요. 두 번째는 노이즈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 그러니까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악재가 있으면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끝나야 되는 거고요. 종결이 돼야 됩니다. 호재가 있으면 호재도 다 반영되면은 차익 실현이 나타나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은 그림을 놓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카카오가 지금 노이즈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아직까지는 카카오가 넘어야 될 산이 좀 있다.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카카오 형제들에 대한 분위기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규제 우려로 인한 하락, 이건 뭐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런 플랫폼 기업들 규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실제로 빠졌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거에 대한 내용이 해소가 돼야 들어가는 거지, 무조건 그냥 야 카카오가 10% 빠졌으니까 사자, 이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이즈가 100% 다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카카오를 뭐 운 좋게 저점을 잘 잡아서 내일 뭐 반등이 나와가지고, 이거는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오늘 샀는데 운 좋게 내일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뜨면서 해소가 되는 내용이 나오면서 갑자기 내일 막 급등해서 13만 14만원 나와. 그거는 운인 거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차트로 논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또 세 번째 뭐냐면은 카카오 계열사들, 이미 상장이 된 회사와 상장이 아직 안 된, 상장을 앞두고 있는 회사까지도 전체적으로 지금 먹구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뭐 기업의 어떤 밸류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만한 내용은 특별하게는 없었죠. 근데 카카오 계열사의 전반적인 수급이 지금 좀 좋지 않은 상황.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집은 좀 하고 있지만 이 매집은 연기금이 그냥 이제 장기적 관점으로 해서 은행에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액션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기금의 수급이 뭐 무작정 그냥 여기서 뭐 연기금이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나오려고 들어온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연기금이 장기적인,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카카오뱅크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그런 매집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게임 종목들이 지금 오늘 데브 시스터즈만 좀 강했지 기타 그 밖에 나머지 종목들은 썩 그렇게 강한 모습이 없어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는 쿠키런이라는 게임이 또 일본에서도 굉장히 흥행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네는 오늘 강세를 보였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계속 날아가고 있다. 이거 제가 여기서 저가 매수라고 생각하고 양봉에 그냥 사라 마라? 저 같으면 안 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살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안 산다 했어요. 왜 안 산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단기적인 어떤 내용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떠나서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었다, 게임 이용자들의 신뢰를 잃었고 NC소프트라는 브랜드의 데미지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뭐 앞으로 나올 그 다음 작품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 작품 기대감은 나와서 실적이 잘 까놓고 뒤집어서 잘 나오면 사도 되는 거예요. 그나마 선침해하고 싶으면은 그 게임이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저기 뭡니까 뭐 순위를 좀 직접 확인하시고 바로 매수 접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침해를 해도 되지만, 기사 뜨고 들어가도 사실 늦지는 않고. 근데 그거 말고서는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산다? 글쎄요. 게임 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를 좀 데미지를 입었는데, 이건 솔직히 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저 같으면은 NC소프트는 일단은 뭐 낙폭과대로 인해 산다? 글쎄요. 고점 대비해서 뭐 몇 퍼센트 빠지면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고점 대비 43%네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지만 게임 업종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썩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다시 와서 보면은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도 사실 게임즈가 낙폭이 좀 제한적인 게 뭐냐면, 얘도 빠지려면 지금 더 크게 빠졌어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시세를 좀 지켜주고 있는 거, 이제부터는 이 밑에 7만원 밑에 시세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카카오 게임즈는 별도로, 목이 너무 아프네요.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는 7만원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언더밸류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NC소프트는 기대감으로 들어간 놈이고, 카카오 게임즈는 이미 그만큼 오딘으로 인해서 흥행해서 퀀텀 점프를 보인 기업이고, 이미 실적을 그렇게 뛰어넘어서 만들어 놓은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두 가지 유형이 좀 다르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가 현재 게임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안 좋고, 게임즈 대장도 안 좋고, 카카오도 안 좋고, 카카오 계열사 수급도 안 좋고, 안 좋은 건 다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 밸류는 지켜요. 그러면은 밸류라는 기준선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3분기, 4분기 때 하반기로 갈수록 신작이 또 앞두고 있고, 근데 이제 중국발 게임 규제가 있지만 얘는 중국 쪽에 일부 출시를 더 안 하면 안 했지, 아직 중국 쪽으로 적극적으로 공략하거나 중국발 매출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부적인 노이즈는 있을 수 있어도 카카오 게임즈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다른 게임 종목들보다 저는 얘가 더 낫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임 종목 중에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 다시 돌아와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상승 중에도 거래가 잠잠해지면서 평시의 거래로 돌아오면요, 거래가 확 붙다가 평소대로 거래가 돌아올 때, 이런 구간대들이 다시 집중을 해야 또 거래가 붙고 잠잠해지고 붙고 잠잠해지고, 이런 루트가 자연스럽게 늘 있는 건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가득 실렸다가 또 잠잠해집니다. 그죠? 여기처럼 거래가 또 막 아직 가득해요. 평시 수준으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이 아직도 1조 원대 기록을 하고 있어요. 5천억, 6천억 원대로 좀 확 빠져줘야 거기서부터 자리 잡는 구간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악재가 생겨서 주가가 푹싹 주저앉았을 때 이 악재가 급격하게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V자 반등이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 모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모빌리티도 난리가 났어요. 응? 너네 뭐 독점 관련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 살린다고 뭐 택시기사님들 다 살려주고 먹여준다라고 해서, 사실 택시기사님들 뭐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카카오티를 통해서 콜은 확실히 편하게 잡으실 수는 있다라고 해요. 예전 대비해서 카카오 택시에 대한 콜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고, 카카오 택시로 인한 어떤 이렇게 매출 발생은 좀 더 늘어나는 건 맞지만, 사실 우리가 이익을 남기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결국에 이걸로 인한 수수료 발생, 이런 게 좀 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카카오 이제 배달 서비스도, 배달의 민족처럼 배달 서비스로 또 이제 시장을 침투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수수료가 처음에 론칭하는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배달의 민족 기준으로 하면요, 여러분들 보통 한 몇 퍼센트 들어? 한 매출의 건에, 그러니까 뭐 배달통, 뭐 배민라이더스, 뭐 다 틀려요. 다 틀린데 기본적인 배달의 민족을 이용을 할 때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7에서 8% 정도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달료 제외하고 그냥 매출에서 그 수수료를. 근데 오픈리스트 광고라고 있어요. 오픈리스트 광고라고 거기서 선택을 하면 11% 가까이 떼요. 매출에서 굉장히 큰 돈을 떼는 거예요. 10%를.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음식 판매하시는 분들이 음식 장사해가지고 그거 보통 식당 배달 없이 식당으로 운영하시는 분들 통상 25% 30% 이상 남기기가 힘들어요. 어지간한 것들은. 그죠? 요즘 안 그래도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더 남기기 힘들어. 인건비도 그렇고 월세 주고 뭐하고 하면은 보통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마진율이, 통상 월 순마진율이 25%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잘해야 10% 남기기가 말까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물론 업종별로 차이는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도 이쪽은 분석을 해봤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시장을 갖다가 전체 매출에서 마진을 20% 남기기도 힘든데, 거기서 건 바이 건으로 갖다가 배달 서비스를 할 때 10% 수수료를 떼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카드 결제로도 결제를 하잖아요. 현금 결제가 아니잖아요. 99% 카드 결제나 앱을 통한 결제잖아요. 거기서도 수수료를, 카드 수수료 3% 가까이 또 떼먹는다고. 그러면은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주문을 하나 하면은 자영업자들이 매출에 거기서 10에서 13%, 진짜 많게는 14%까지도 어쩔 수 없는 수수료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도 배민이 뭔가 모르게 독점 약간, 근데 쿠팡이 침투하고 요기요도 아직 시장 규모가 또 크고, 뭐 배달통이라는 것들도 있고, 배민원도 있고, 이제 카카오도 배달에 침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수도권은 지역별로 그 배달 그 뭐 서비스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히려 경쟁사가 많아지면은 사실상 다른 채널이 커졌을 때 오히려 배민도 수수료 좀 낮출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수수료가 저렴하면 저쪽으로 다 이동을 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보면은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좀 오히려 한켠에 어떤 짐을 좀 덜어드릴 수도 있지만, 결국에 카카오로 만약에 또 이쪽으로 배달 서비스도 독점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카카오로 인한 카카오페이 결제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묶어가지고 카카오의 어떤 플랫폼 내에서 다 해먹으면, 이게 지금 이걸로 인해서 계속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기업 입장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것들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겠지만, 너무 너네가 독점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가 지금 새롭게 침투하고자 하는 시장 방향성이라든지 카카오가 궁극적인 목적인 어떤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한적이고 제약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빌리티부터 해서 다양하게 지금 독점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독점이라는 건 사실 모든 기업들이 우리 아이템, 우리 사업 아이템이 1등이었으면 좋겠고,
좀 점유율이 가장 컸으면 좋겠고, 이런 목표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정부에서는 약간의 정치적인 부분들도 개입이 좀 되면서 이런 영향을 좀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카카오가 준비해오던 다른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침투하고 있는 거나 침투를 막 시작했거나 이런 쪽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 센티적인 게 아니다, 이거는 펀더멘털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노이즈들이 최종적으로 다 클로징이 되면, 반영이 되고 나면 그때 돼서 다시 한번 밸류를 따지고 평가하면서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 지금 매수를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시장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비관적이니까 이것도 좀 흘려보내봐야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무료 추천주를 바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참 이게 속도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릴까 저도 고민이 좀 굉장히 많이 돼요. 왜냐면 또 사놓고 뭐 안 올라가서 주가 빠지고 내일 하루 이틀 빠지고, 시장도 지금 계속 좀 오히려 하락세를 맞을 상황인데, 하락장이잖아요 사실은, 진행 중이고, 그러는 와중에 추천주를 드린다라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자, 일단 여러분들께 공격적인 단타 유형이라면은 사실은 서암기계공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 7,300원이라는 가격대, 7,300원이라는 가격대를 지키려는 힘이 굉장히 지금 세요. 근데 시간으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전략이 다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사실 따로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리딩은 개장하고 나서 모든 상황을 제가 살펴보고 이제 언급을 드리니까. 일단 내일 지금 시간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7,450원을 기준 잡아보세요.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7,400원이나 350원까지 봐야 되고, 시장이 좀 좋다 싶으면 7,500원까지 기준을 좀 잡아야 되는데, 무리해서 잡을 필요는 없어요. 시초가에 잠깐 퉁 튀고 퉁 빠져버리면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유연하게 나는 호가창을 보면서 내가 대응을 할 줄 알아 하시는 분들은 서암기계공업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고, 나는 좀 안전한 거, 단타 수행 옛날에 아세아시멘트 소개해드려가지고 수익 잘 챙겼고, 그죠? 아세아시멘트 이런 식으로 수익 깔끔하게 잘 챙겼고, 그 다음에 과거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가치 투자 관점으로 했을 때도 수익을 정말 잘 챙겼어요. 13,500원부터 해가지고 거의 더블 이상 나왔죠. 이거 다 유튜브 추천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하나 좀 드리자면, 세방전지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 배터리 팩 중에서 시총이 가장 큰데 1조 3천억 원 정도의 시총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방전지가 밸류로 제일 싸요. 시총은 배터리 팩 기업 중에 제일 큰데 밸류가 제일 싸요. 그만큼 매출이나 여러가지 실적들도 좋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호가 물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등락이 굉장히 크거든요. 잘 잡으셔야 됩니다. 뭐 단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9만원에 최대한 가깝게 좀 잡아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 아니면은 92,000원 정도 한번 사고 9만원에 한번 사자, 요런 느낌으로 요렇게만 잡아가시면 무난하게 10만원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방전지 한번 보시고, 초단타 유형, 초단타 패턴은 뭐다? 서암기계공업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 스윙 관점으로는 뭘 보시냐? 세방전지.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GS건설도 지금 인프라 관련해가지고도 정책적인 부분도 엮여있기도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래서 GS건설은 현재 그냥 이런 가격대 부근에서 그냥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으로는 사실 잘 안 빠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수급들이 좀 계속 보이기는 하는데, 44,000원대에서는 그냥 잡아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조금 넓게 보고 멀리 볼수록 좋아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손절가는 초단타 제외하고 GS건설과 세방전지는 마이너스 7%를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한 4% 됐을 때 절반 매도, 마이너스 7%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하면 리스크 방지가 될 거예요. 왜냐면 시장이 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시장에 맞게끔은 또 대응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져요. 지금 목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극도로 피곤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병원을 좀 갔다 왔는데 좀 잠을 좀 푹 자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잠도 잘 안 와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컨디션 관리를 좀 최대한 빨리 좀 해서 여러분들께 또 더 힘있게 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VIP방 이벤트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회원님들은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열심히 좀 챙겨 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절하고 진실되게 하는 분들이 없다. 저는 유튜브에서도 진짜 솔직히 진실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도 막 약간의 테마적인 부분들도 겸하면서 다양한 종목들로 수익을 계속해서 또 챙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좋은 종목들로 리드해 드릴 테니까 전혀 걱정하실 게 없어요. 남들이 정말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종목들을 우리는 미리미리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오셔서 좀 많은 도움 받으시고, 정말 이번 하락장이 말씀드리는 대로 역대급의 기회니까 꼭 좀 기회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싼 금액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